오늘은 컴퓨터와 인터넷 입문의 1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주차 강의는 그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공부했고 또 뭐 어떤 실습을 했다든지, 즉 한 학기를 총 정리하는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그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는 이제 3개의 강의 영상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학습 평가 및 수강생들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그 강의를 했는데, 학습 평가, 우리가 이제 100점 만점으로 이번 학기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뭐 출석도 평가하고, 물론 출석은 이제 강의 영상을 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뭐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그리고 강의 평가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과제, 그 실습이죠. 그죠? 이번 학기는 총 6개의 그 실습을 해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수강생들이 유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면 이제 본과목, 컴퓨터와 인터넷 입문의 본과목을 소개합니다. 즉 본과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지, 그리고 교재가 뭔지, 또 교재의 주요 내용은 이제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고요. 1주차의 이제 세 번째 강의 영상은 기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과연 기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직접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뭐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조금 적은 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개발할 여력이 없는 거죠. 인력이나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미 다른 기업,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다른 기업들이 개발한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이런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의 경영 성과 향상이죠. 그죠? 경영 성과라고 하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매출입니다. 매출을 많이 올려야 기업이 생존하고 또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 과목에서는 이 기업이 뭐 다양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이미 개발되어 있는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직접 한번 활용을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한 학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2주차는 보면 이 포토샵으로 이미지 만드는 기초, 그리고 실무적인 내용, 그리고 3주차에 보면 HTML 명령어 기초, 그리고 HTML 명령어 실무해서, 사실은 이제 내가 강의하는 모든 과목에는 포토샵이나 HTML에 대한 강의는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과목에서 포토샵이나 HTML을 모르고서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과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서 어떤 사이트를 만들고 활용을 하고 또 상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포토샵에 대한 지식이나 HTML에 대한 지식은 필수죠. 그죠? 그렇다고 뭐 굉장히 많은 포토샵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HTML 명령어를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차와 3주차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초적인, 그리고 조금은 초보적인 그런 포토샵, HTML 명령어들에 대해서만 강의를 했는데, 본 과목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2학기에 개설되는 컴퓨터의 활용과 실무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포토샵에 대해서, 포토샵의 기능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고, 또 조금 다양한, 조금 고급 수준의 HTML 명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목에서는 기업에서 어떤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가,
직접 홈페이지를 하나 한번 만들어 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HTML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우리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입문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본 과목에서 강의한 2주차 딱 한 주 강의를 한 그 포토샵 지식만 활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2주차와 3주차에는 포토샵 그리고 이 HTML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주차 그리고 5주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주차 같은 경우 포토샵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의 이해 및 활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그 이미지는 직접 등록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포토샵 이미지는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한 후에 HTML 명령어를 사용해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들을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이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는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얼마씩 비용을 주고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지만은, 또 찾아보면 공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의 성격을 가진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 과목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또 포토샵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또 HTML 명령어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포토샵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의 두 번째 강의 영상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상품 5개를 직접 한번 판매를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하기 위해서 상품 5개에 대한 사진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상품은 그 고객이 주문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배송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그 상품 이미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자, 4주차의 세 번째 강의 영상부터 5주차까지는 이제 네이버 카페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 4주차의 세 번째 강의 영상인 네이버 카페 만들기는 네이버 카페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이버 카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주차에 보면 그 네이버 카페를 어떻게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주차의 두 번째 영상을 보면 네이버 카페를 만들 때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5주차의 세 번째 영상은 네이버 카페를 개발하고 또 콘텐츠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이버 카페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켜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네이버 카페에 다양한 콘텐츠를 등록하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점포 창업의 경우하고 조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내가 조그마한 점포, 예를 들어서 뭐 한 20평의 점포를 활용해서 창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는 점포를 임대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임대한 점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또 제품을 진열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 점포도 인테리어를 해서 좀 깔끔하게 꾸며야 되고, 그리고 그 점포에 다양한 상품을 그 진열함으로써 뭐 우리 점포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들어와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이버 카페도 네이버 카페를 만든 다음에는 좀 네이버 카페를 방문하는 네티즌들이 뭔가 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등록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이 네이버 카페를 개발하고 나서 콘텐츠를 등록할 때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늘 한 번 등록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날 콘텐츠를 5개 등록했다. 그러고는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단 한 개도 등록하지 않다가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뭐 몇 개 등록하고 이렇게 뜨문뜨문 등록해서는 내 네이버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또 설령 방문을 하더라도 떡 왔을 때 내 네이버 카페에 뭐 볼 것도 별로 없고 읽을 컨텐츠도 별로 없다면 그 네티즌은 네이버 카페를 탈퇴하거나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기로 했다면 기업에서 이 네이버 카페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기업에서는 네이버 카페를 이렇게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내린 후에 그 네이버 카페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5주차에 네이버 카페의 개발 및 성공적인 운영 전략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네이버 카페를 개발하고 운영을 한다. 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주차는 블로그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8개 정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나라 블로그 중에는 역시 네이버 블로그가 제일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외국에서 개설된 블로그 중에는 역시 구글 블로그 아니겠습니까? 구글 하면 세계 최고의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죠? 구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블로그. 그래서 이제 6주차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개발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구글 블로그도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하고 구글 블로그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뭔가 두 개 블로그의 차이가 확연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는 거의 개발하고 운영을 해도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네이버 블로그하고 구글 블로그는 확실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주차에서는 그 네이버 블로그를 개발하고 또 컨텐츠도 한번 등록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구글 블로그도 개발해서 콘텐츠를 등록을 해보면 두 개 블로그가 다르다라는 거, 개발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6주차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구글 블로그를 개발하고 그 운영을 해보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한 것입니다. 자, 7주차는 이제 제휴 마케팅인데요. 제휴 마케팅의 개념, 그리고 제휴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휴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기업에서 상품을 좀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뭐 주요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 제휴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하고 네이버 사이트를 잘 생각해 보면 네이버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상품을 네이버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하고 네이버하고 어떤 제휴를 해서 상품을 판매하게 되거든요. 정말해서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 이 제휴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상품을 판매하게 되고, 네이버 사이트에서 어떤 상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서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네이버가 상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구매 금액의 몇 프로의 수수료를 받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제휴 마케팅 개념을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주차의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면
이 강의 영상을 한 번 더 들으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창업을 할 때 아니면 어떤 기업에 그 근무를 하게 될 때 이 재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을 해보면 이 상품을 조금 더 많이 판매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8주차하고 9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옥션에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2주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의 상황에서는 옥션에 상품을 20개씩 등록해서 판매를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이 옥션에 상품 한 5개라도 직접 등록해서 판매를 해 보는 것이죠. 근데 옥션에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대신에 이제 옥션에 상품을 등록하려면 위에서 배웠던 뭐 포토샵으로 상품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또 포토샵으로 만든 상품 이미지들을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도 등록을 해야 되고,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이미지를 옥션에서 보여주려면 이 HTML 명령어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옥션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포토샵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HTML 명령어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했고, 또 옥션에 상품을 직접 한번 등록을 해보는 거. 등록을 해보면 옥션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마켓은 옥션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2학기에 가면 또 지마켓에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해보는 그런 실습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 8주차, 9주차에는 상품 5개라도 옥션에 등록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는, 자, 판매가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옥션에 상품 5개를 한번 등록해 봤다, 아, 옥션에는 상품을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체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을 창업했다라고 할 때도 분명히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옥션에 등록해도 되고, 지마켓에 등록해도 되고, 뭐 11번가, 인터파커, 또 쿠팡이라는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이런 다양한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면 되지,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에서 굳이 자체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학기에서는 옥션에 상품을 등록하는 하고 판매하는 실습을 직접 한번 해보는 거죠. 자, 10주차는 무비메이커를 활용해서 이제 홍보용 동영상을 만드는 거. 기업은 홍보를 해야 되죠.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이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겠습니까? 기업에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고객이 어떻게 그 기업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인 홍보용 동영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번 해보는 거. 한때는 우리나라가 UCC에 대한 열풍이 불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주차는 이 무비메이커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홍보 동영상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지, 물론 무비메이커 말고도 홍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무비메이커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비메이커로 뭐 홍보용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만들고 또 만든 동영상을 어디에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까? 유튜브, 세계 최고의 동영상 전문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유튜브에 직접 등록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10주차 강의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또 실습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1주차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기업에서 페이스북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가? 또 보충 강의로 페이스북 개인 계정, 페이지 및 그룹을 어떻게 운영할 수가 있는가? 물론 이제 이 과목 말고 이번 학기에 인터넷 창업에서 강의하고 있는 뭐 페이스북을 활용한 상품 등록 및 판매에 대한 강의 영상도 인터넷 창업에서 그 만든 강의 영상인데,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들어보라고 그 강의 영상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요즘 기업에서 페이스북 활용은 필수가 아닐까요? 그 중에서 페이스북의 개인 계정보다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그룹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의 개인 계정, 프로필 계정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 그룹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페이스북이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 가지를 다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거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한 가지 사이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개인 계정, 페이스북 페이지, 페이스북 그룹의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세 개 기능에는 뭔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업에서 페이스북은 필수 아닐까요? 기업을 홍보하고 또 우리 기업의 고객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라면 페이스북 페이지나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겁니다. 요즘은 뭐 이 고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또 고객들의 의견을 기업이 잘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 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분명히 높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1주차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12주차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입문의 과제, 이번 학기는 이제 과제를 6개 하도록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가 9개였습니다. 조금 이렇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학기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여서 6개 과제를 직접 한번 해보는 거. 사실은 강의 영상을 듣고 실습을 해봐야지 좀 더 많이 이제 알게 되고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되기 때문에 6개 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또 6개 과제는 100점 만점에 50점을 차지할 정도로 이 학습 평가에서 보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강의 실습 과제 6개를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했었고, 13주차는 홈페이지형 블로그의 개발 및 운영.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제 내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블로그인데 기존 블로그하고는 조금 다른 기업의 어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홈페이지처럼 홈페이지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블로그라고 해서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에이블뉴스라는 그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에이블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만들 수 있는, 개설할 수 있는 블로그는 다음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구글 블로그하고는 조금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블뉴스에서 개설할 수 있는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제대로 개설하고 개발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으로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고, 또 HTML 명령어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 블로그와는 달리 어떤 홈페이지처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 에이블 블로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직접 한번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4주차는 기타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사이트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위에서 설명을 한 그런 사이트들 말고 결국은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마지막 15주차는 메이벅스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을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 사이트 중에 하나가 메이벅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제 강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메이벅스라는 사이트를 알고 가입을 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접속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메이벅스라는 사이트는 첫 번째는 이제 콘텐츠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등록을 하는 사이트고, 내가 등록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금전적으로. 즉 말해서 내가 콘텐츠를 하나 등록할 때마다 돈을, 즉 말해서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벅스, 코인을 이제 받게 되는데, 메이벅스에서 내가 등록한 콘텐츠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벅스 콘텐츠를 활용해서 또 상품 구매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메이벅스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이벅스의 상품을 콘텐츠를 등록할 때마다 벅스 혹은 코인을 받는데, 그 코인을 가지고 메이벅스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벅스 혹은 코인의 30%를 사용할 수도 있고, 구매 금액의 요즘은 50%로 바뀌었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메이벅스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메이벅스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혹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벅스를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기업들도 이 메이벅스의 개념, 메이벅스의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켜서 다양한 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을 해본다면 기업의 경영 성과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나중에 방학 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 메이벅스의 이해와 활용의 강의 영상을 한 번 더 들으면서 메이벅스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번 해보시면, 이 사이트 참 매력적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내가 나중에 어떤 기업에 근무를 할 때 아니면 기업을 창업했을 때도 메이벅스의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어떤 것들을 공부했고 또 어떤 실습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이 과목의 이제 명칭이 컴퓨터와 인터넷 입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어렵고 난해하고 그런 주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이트들을 만들고 또 운영을 해보고, 또 옥션이라는 곳에 상품을 직접 등록해서 판매도 한번 해보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과제를 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은 결국은 기업이 생존하려면, 기업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매출을 계속 올려야 되고 고객 만족도도 계속 높여야 되고 홍보, 광고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개발하고 운영을 함으로써 기업의 어떤 경영 성과를 분명히 크게 향상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했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라면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처음 해보는 것이라면 이렇게 이런 사이트들도 개발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겠구나, 또 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트를 또 운영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데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